굿모닝. 어저께 오늘 새벽에 비가 왔었나 봐요. 야, 근데 보세요. 바닥에 카페트가 깔려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사무로 된 것 같은데 진흙 밟지 말라고. 참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저기 보면은 또 밤에 걸어 다닐 때 안전하게 걸어 다니라고 저렇게 라이트도 켜져 있잖아요. 예, 저 밤에는 저 라이트도 들어옵니다. 야, 정말 세계적이에요. 정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좀 더 뒹굴거리고 싶어도 이제는 여러분이 눈에 밟힙니다. 어쩌면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행복한 거죠.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땡큐. 예, 여러분이 저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저는 내가 목사님이 됐으면 참 설교 잘했을 텐데. 그거 아니면 어때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내가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자, 어디 자리를 한번 봐야 되겠다. 여기 좀 괜찮습니까? 네. 오늘은 사람이 조금 적네요. 비가 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행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 해요. 실패에 관한 이야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루어냈던 많은 일들, 제가 지금까지 이루어냈던 많은 일들이 거의 단 한 개도 한 번에 쭉 해갖고 성공했던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전부 다 우여곡절 끝에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뚝 섰던, 거의 100%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오성식이가 의지의 한국인, 그 잡초 같은 한국 사람이 맞나 보다. 그러니까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무지하게 잘합니다, 저 그거. 저 쓰러져도 또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그 쓰러질 때마다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웃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내가 성공하고 나면 나에게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 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라고 얘기할 날이 있겠지. 그래, 이게 이야기거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또 툴툴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패했던 이야기,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이제 영어 선생이 되고 영어 쪽에 일을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 웅변 대회가 아주 결정적인 그 영어 쪽으로 저를 이렇게 이끄는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영어 웅변 대회에 나가게 되어서 그 히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좀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 제가 영어를 하게 된 거는요. 어느 날 이제 어머니하고,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됐을 것 같네요. 어머니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서울역에 친척이 온다 그래가지고 마중을 나가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버스 옆에 외국인이 누가 하나 이렇게 서서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한번 걸어보고 싶어서 쭈뼛 차가 이렇게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쭈뼛 가가지고 겨우 한다는 얘기가 헬로, 그러니까 하이, 그 다음부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웃고 말았죠. 그게 이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국인하고 영어를 해봤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 만나면은 내가 외워놨던 영어 표현을 그냥 막 쫙 몇 번 쓰고,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그 멀리서 저를 보고 성식이 영어를 잘한다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애들이 나보고 영어 잘하는 사람이라고. 사실 제가 그때 외국인한테 했던 얘기가 What time is it now? 쓸데없이 그런 거 물어봤어요. 그 쉬운 영어니까, 중학교 때 배우는. 그러니까 뭐 Can you play the piano? 이렇게 물어봤다. 갑자기 What time is it now? 이런 거 물어봤다.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중학생이니까 귀여웠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때쯤 되었었던 것 같네요. 어머니하고 종로 그 안국동 쪽을 걸어가다가 육교위에 영어 웅변대회, 제 몇 회 영어 웅변대회 뭐 이런 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영어 웅변대회?
영웅변 대회라고 알아?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웅변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예, 그때는 왜 반공 웅변 대회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저 웅변 대회 되게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먼저 엄마 가, 나 저거 보고 갈게. 그리고 이제 웅변 대회를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웅변 대회를 하는데 애들이 무슨 영어 웅변 대회를 하는데 Ladies and gentlemen 어쩌고 저쩌고 샬라샬라 땡큐 바이바이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 아싸! 웅변대 이제 내가 영어만 조금 익히면 저 영어 웅변대 대상은 내 거다. 왜냐면 그때 제가 보니까 애들이 영어는 잘하더라고요. 영어는 잘하는데 웅변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뭐 웅변을 그렇게 해? 웅변은 막 소리를 팍 야! 이래야 되는데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listening. 저건 아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신이 나서 집을 오게 됐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영어 웅변대회라는 것을 관심을 갖게 됐죠.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영어 웅변대회 준비를 합니다. 하나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영어 웅변대회에서 내가 기필코 대상을 한번 타리라. 근데 이제 처음부터 막막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고를 쓰는 것부터 이 원고를 이거 어떻게 쓰지 이거 정말 깝깝했죠. 그래서 근데 제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희 집에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원고를 써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단은 제가 그 한국말로 옛날에 초등학교 때 웅변대회 나간 거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영어로 옮기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 내발, 그러니까 택도 없는 영어로 그냥 쓴 겁니다. 그렇게 갖고 주머니에다 이렇게 딱 넣고 종로를 나간 겁니다. 종로를 나가서 이렇게 보다가 외국인이 보면 Hello, excuse me, this is my homework. 예, 학교 숙제인데 틀린 거 있나 좀 봐달라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랬더니 그렇게 참 그 서양 사람들 보면 친절해요. 웃으면서 봐주더라고요. 이거 틀렸다, 이거 틀렸다. 빨간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처음에 뭐 이게 뭐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이제 집에 와갖고 다시 쓰는 겁니다. 고친 거를 다시. 그래갖고 또 이제 종로를 나가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한 10번 정도 사람들한테 한 열을 나가가지고 보여주니까 내가 봐도 이건 뭐 내가 쓴 거하고 전혀 그러죠. 내가 쓴 게 아니지. 상당히 그럴듯한 원고가 이제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영웅변 대회에 나가려면 그게 이제 그 더블 스페이스로 그 타자기로 그 타이핑을 한 원고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타자기가 어딨어? 야, 그거 보면 진짜 지금은 그때가 1976년도인데 타자기 귀했습니다. 뭐 학교 사무실 같은 데는 있지만 일반 집에 이렇게 있거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원고를 연필로 쓴 거를 가지고 그 청량리에 있는 그 타자 학원 앞에서 쪼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는 타이피스트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타자 몇 급 뭐 이런 거. 그래갖고 이제 뭐 비서직 같은 거 들어가려면 타자 그 자격증 있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카스 같은 거 하나 사갖고 있다가 거기 이제 타자 연습생 내려오면 누나 미안한데요. 이거 어쩌고저쩌고 좀 한데 내가 내일 올게요. 그렇게 갖고 맡겨놓고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게 이제 원고가 타자기로 된 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거를 이제 일단은 제출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녹음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녹음기를 들고 또 경복궁을 갑니다. 경복궁에 가서 excuse me, this is my homework. 그놈 학교는 학교 숙제도 많어. 학교 숙제인데 녹음을 좀 해달라. 그리고 I go to speech contest how. 영어 잘 못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여러 명을 시켜가지고 그 웅변대 원고를 녹음을 해갖고 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언뜻 들어봐도 이 사람 발음이 조금 좋고 이 사람 상당히 그래서 스피치에 뭐 좀 있는 크게 좀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 명 하다 보면 샘플을 하나 딱 하고 그때 썼던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이제 앵무새처럼 똑같이 따라하면서 바로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제 이거 녹음을 해준 사람이 뭐 미국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스피치의 대가는 아닐 거다. 스피치는 그래도 나지. 그래서 이제 그건 무시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이제 그걸 입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산에 오늘같이 이렇게 산에 와갖고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 am 오성식. I want to speak to you. 막 이러면서 Am I right? 하면서 Ladies and gentlemen. 사람 안 오지. 이럴 때 사람 오면 진짜 쪽팔리는데. 미쳤다. 그리고 제가 막 이 산에서 연습을 혼자 한 겁니다. 와, 1등 먹었다. 이게 완전 이거 1등이다.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웅변대회 날이 왔습니다. 네.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네요. 중앙대학교 웅변대회. 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제 엄마, 아버지, 뭐 누나들 다 네. 내가 오늘 대상 먹으니까 다 와라.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다 왔습니다. 꽃다발도 들고 미리 이제 1등 할 거니까. 근데 내 앞에 이제 예선전을 치르는데 내 앞에 나와서 하는 애들이 전부 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 want to talk about how to make peace in the world. Thank you for listening.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이거 완전 내가 오늘 완전 대상 내 거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 차례가 딱 돼갖고 딱 올라왔고 Ladies and gentlemen, am I right? 사람들이 막 관객석에서 웃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야, 반응 끝내준다 이거. 사실 웃기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웃기는 내용은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오두방정을 부르니까 내가 그래서 옷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난 겁니다. 1등은 내 거다. 점심시간에 이제 1차 합격자 발표, 예선 통과자 발표가 나는데 떨어졌습니다. 예선 탈락. 첫 대회에 나와가지고 예선 탈락한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요, 이렇게 예선 탈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수없어. 패. 그 집에 가죠.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심사를 맡아줬던 그 외국인 교수를 찾아가서 도대체 내가 왜 예선을 탈락했냐, 내 스피치가 뭐가 어땠냐. 자네는 미국 사람한테다 한복을 입힌 식으로 영웅변대를 했다. 그리고 영웅변대 할 때는 그냥 막 오두방정으로 팍 이런 거 안 한다. 제스처를 적당히 쓰는 건 좋지만 내용엔 반드시 코믹한 내용을 집어넣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팍 이런 거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어웅변대회니까 영어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다른 아이들이 영어웅변대회를 제대로 한 거구나. 그래서 그때 느꼈죠. 그리고 집에 간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 다 집에 가라 그러고 저 혼자 남아서 녹음기로 그때 오후 내내 본선이 치러지는 거를 전부 다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녹음을 해왔죠.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1등은 왜 1등을 했고 2등은 왜 2등을 했고 나는 왜 떨어졌나. 그리고 스피치란 무엇인가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깨우침을 얻었죠. 그래 그런 거구나. 내가 너무나 막 과격하게 이렇게 했었구나. 그게 아니구나. 재미있는 내용을 실어야 되겠구나. 하여간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대회를 또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몇 번 대회를 나간 끝에 대학교 1학년 때 코리아 헤랄드 웅변대,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영어웅변대입니다. 제일 공신력 있는 영어웅변대. 거기서 대학부 대상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상대학교 영어웅변대 등등 그 당시에 이제 전국대회 규모의 영어웅변대를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웅변대는 그것으로 더 이상 안 나가고 이제 최고봉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제 얻은 게 있다면은,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포인트인데요. 처음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어떤 일을 할 때, 처음부터 뭐가 잘 된다면 오히려 찝찝합니다. 처음 모르겠는데 뭐가 잘 돼, 술술. 그러면 뭐가 홀린 것 같고,
이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예, 근데 거꾸로 처음에 뭐 실패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웃습니다. 그래, 또 영웅변대가 시작됐군 이러면서 진짜. 그래서 좀처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너무나 실패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패를 딛고 항상 끝에 이뤄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보통 사람들처럼 크지 않습니다. 예. 그 여러분, 실패는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예. 어떤 교과서에도 써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을 실패는 가르쳐 줍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책에 How to make money, 뭐 누구나 부자 되는 법, 뭐 이런 책을 있다고 칩시다. 그 책을 쓴 저자는 분명히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솔하게 썼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을 읽는 독자가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론은 이론일 뿐이고 모두가 다 각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실패를 했을 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아라. 실패를 즐겁게, 내가 나중에 성공했을 때 그래, 이런 실패담을 나도 들려줄 수 있을 것이다. 얼레절레, 그래, 드디어 나에게도 에피소드가 생겼네. 이렇게 실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실패했구나 이러면은 그 실패는 아무런 교훈을 주지 못합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하고,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 정말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지, 아유 재수없어, 아유 난 운이 없나 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발전이 없습니다. 그 얘기 꼭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군대를 3번을 갔습니다. 너 군대 3번 갔어? 네, 제가 군대를 3번 갔습니다. 군대 3번 간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야, 오성식이 희한한 놈이네. 군대 3번 갔다고? 네, 3번 갔습니다. 참나.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남자들은 다 대학생 되면 이제 군대 가는 거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군대를 가나 하다가 ROTC로 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도 ROTC를 나왔고, 그러니까 장교를 나왔고, 형 얘기가, 야, 그래도 남자라면 장교 생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냐? 뭐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ROTC를 대학교 2학년 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서부터 이제 ROTC 단결 뭐 이렇게 다니잖아요. ROTC 공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고 딱 보니까,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ROTC의 그 조건 가운데 이런 게 하나가 있습니다. 키는 160 이상이야. 그 잘 모르겠어요. 키는 제가 해당이 뭐 전혀 문제가, 몸무게가 51kg 이상입니다. 몸무게 51kg. 여러분 생각할 때 51kg도 안 돼? 그러고 싶겠지만, 대학교 때 몸무게가 46kg였습니다. 허리가 26, 키 169. 야, 웃으세요. 네. 남자가 그런 키가 있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키가 169.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키는 몸무게가 46kg. 근데 51kg 이상이에요. ROTC 그 지원 자격이.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나, 도전거리가 또 생겼네. 아유, 가만있어. 46kg에서 51kg면 5kg 쪄야 되는데, 한 달 만에 5kg 찔 수 있을까? 해보지 뭐. 한번 해보지. 지금은 한 달 만에 5kg 찌라면 지금은 오히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몸무게가 73kg거든요. 지금은 5kg 맘 먹고 찌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는 막 비빔밥 먹고 막 그냥 열심히 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먹어도요 1.5kg 이상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죠? 진짜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신체 검사하는 날. 제사 전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몸무게 51kg 이상이라는 것은 그 정도가 돼야 뭐 전투력도 되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전 되게 건강하거든요. 몸무게만 조금 적지. 내가 51kg 아니라 60kg 나가는 사람보다 훨씬 빠릿빠릿하고 건강하고, 내가 군대를 안 가겠다는 게 아니고 군대를 가겠다라는 건데.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는 데까지 해보자. 우리 심사위원을 감동시켜보자. 그래가지고 하여간 몸무게가 1.5kg는 늘었어요. 막 배 이만큼 먹고 막. 근데 어쨌든 뭐 51kg인데 48kg 이상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주전자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 보통 팬티만 입고 왜 신체 검사잖아요. 이렇게 갔습니다. 너 뭐야 그거? 그렇더라고요. 주전자가 뭐야? 저는 ROTC 꼭 되고 싶습니다. 정말 되고 싶습니다. 네,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보는 앞에서요, 물을 한 주전자를 이렇게 먹어줘요. 그게 반은 흘리고 반은 먹고, 그리고 이제 막 다 젖어가지고, 저는 ROTC 되고 싶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정말 강렬한 눈동자로 그 자기의 의지를 상대방한테 전하면 감동되고 어쩌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날 제 몸무게를 재는 심사위원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정말로 ROTC가 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거기서 물을 탁 하면서 몸무게 딱 올라가니까 51 합격이잖아요. 아싸. 그래서 제가 ROTC 합격했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은 거 잘 못할 거예요. 저는요, 이게 헝그리 정신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어떤 걸 할 때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도덕한 짓은 안 하려고 그러지만 어쨌든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사람을 감동을 시키겠다. 그게 저의 삶의 전략이거든요. 가진 게 없으니까. 난 정말 내 몸뚱이가 나의 재산이고,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사람을 감동시키자. 그게 저의 그냥 삶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합격이 된 겁니다. 이제 ROTC가 됐어요. 첫 번째 군대 갔죠? 근데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아직 이제 예비 소집하고 뭐 그런 정도, 본격적인 훈련을 받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제 합격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제 친구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면회 갔는데 그 친구가 전투경찰로 갔습니다. 지금도 전투경찰이 있나요? 의무경찰인가 지금은? 그때는 이제 전투경찰이라 그랬습니다. 전투경찰. 근데 이제 전투경찰 면회를 갔는데 그 친구가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 청와대 그 주변이에요. 거기 보면은, 모모 상사라고, 그러니까 뭐 간판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회사 이름. 누가 봐도 그냥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수위, 경비. 근데 그게 뭐냐면, 뭐 간첩이나 뭐 그런 사람 보면은 그 취조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중앙정보부의 부속 건물이었대요. 그게.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친구는 머리도 기르고요, 사복 입고, 잠바떼기 같은 거 이렇게 걸치고, 권총 차고, 그리고 그 수위 아저씨, 그걸로 군대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서울이니까 뭐 수시로 나오고, 엄청 부럽더라고요, 그거. 근데 나는 뭐 ROTC가 되면 대학교 3, 4학년 때도 머리 막 이렇게 깎고 뭐 판결 이루고,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내 친구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그게. 그저 전투경찰 간 게. 가지고, 나도 전투경찰 가야 되겠다. 전투경찰 가도 뭐 할 게 많이 있겠지? 뭐 저렇게 수위 아저씨 돼도 되고, 뭐 다른 것도 뭐 통역도 있을 수 있고 뭐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일단 ROTC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경찰,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전투경찰도 이게 공교롭게 몸무게 51kg 이상입니다.
51km 이상. 근데 제가 걱정했겠어요? 경험자인데? 경험자인데 걱정했겠냐고. 뭐든지 한번 해보면 늘어요. 예, 처음에 내가 ROTC 시험 볼 때 물 먹는 거는 정말 가슴이 퉁말라했지만 한번 해보니까 깡다구가 생기고 늘더라고. 두 번째 전투경찰도 합격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합격했어요. 울루랄라 울루랄라 합격했죠. 그래서 이제 전투경찰이 또 합격이 돼서 1월 달에 입영 날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전투경찰로 가는 걸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두 번째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경찰을 가기로 했는데 그 해 겨울쯤에 거의 이제 입영 날짜가 다가오는데 제1회 카츄샤 시험 공고 이렇게 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카츄샤가 그 이렇게 그냥 뭐 뺑뺑이로 뭐 빽 있는 사람 되고 뭐 그랬나 봐요. 전에는. 네, 제가 카츄샤 시험 1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토익 700점 이상 추천 뭐 이런 거죠. 지금은. 근데 그때는 정말 고시였어요. 카투사 고시. 제가 1기입니다. 공고가 딱 났어요. 제1회 뭐 카투사 뭐 약간 뭐 그런 거.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 영어, 국사, 국민윤리 세 과목을 시험을 보는 거로 나왔습니다. 아 뭐야. 근데 거기에는요 뭐 몸무게 조건 이런 거는 없는데 또 하필이면 또 그 지원할 수 없는 사람의 뭐 하나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이미 입영 날짜,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원 불가. 나잖아. 아차. 저는 이미 카투샤로 가기로 입영 날짜를 받아놨거든요. 근데 입영 날짜를 받은 사람은 지원이 불가돼요. 뭐야, 못 가는 거지. 보통 사람 같으면 뭐야, 나는 역시 운빨이 안 따러. 그러고 끝났겠죠. 제가 그럴 사람입니까? 아닌 거 아시죠? 아니죠. 왜냐면 내가 군대를 안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전투경찰 대신 가능하면 카투샤로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부도덕한 건 아니지. 그냥 내 나름대로 생각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분명히 여기에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어떡하지? 그럼 이제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가지고 후암동에 있는 그 뭐죠? 병무청을 찾아갑니다. 병무청을 찾아가서 담당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러이러해서 제가 전투경찰로 지금 입영 날짜를 받았는데 제가 정말 영어를 잘하고 너무너무 영어 하고 싶고 카투샤 시험을 꼭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돼. 그거 안 된다고 써 있잖아. 안 돼. 저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군대를 안 가겠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제 시험만 한번 좀 보게 해주십시오. 시험 떨어지면 어차피 저 카투샤 못 갑니다. 이 친구 안 된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해? 제가 물러설 사람 아니잖아요. 하여간 싹싹싹싹 들고 사정하고 통사정하고 생쇼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진짜 이 친구 되게 귀찮게 하네. 좀 기다려봐. 야, 내가 병적 기록부에 아직까지 너 그 전투경찰 간다고 기록을 안 했다. 시험 잘 봐라 그럼. 시험 잘 보고 합격하면 그걸 가. 오. 그래가지고 제가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날 밤에 도서관에 가갖고 공부했잖아요. 카투샤 시험 공부. 내 생에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본 적 처음이네. 그래갖고 영어, 국사, 국민윤리 공부 되게 많이 한 보름 했나 보다. 도서관에서 카투샤 시험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를 카투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투샤 갔는데 카투샤에 가면은 저기 평택에 가면은 이제 신병들 처음에 신병들 와가지고 거기서 훈련 받고 논산에서 훈련 받고 평택으로 가고 카투샤들 다시 훈련을 또 받습니다. 근데 저는요 군대 가기 전날까지 저 영어책 쓰고 녹음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대학교 때 제가 영어책을 28권을 냈다 그랬잖아요. 저 대학교 때부터 영어책 저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날까지 책 쓰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논산 훈련소를 갔는데, 전 그때 알았어요. 그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이제 논산 훈련소 같은 데 가면, 뭐 정말 구두 닦는 청년서부터, 뭐 정말 뭐 조폭 청년서부터, 뭐 완전 조폭은 아니지만, 뭐 별하별, 하여간 온갖 정말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직업군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예. 근데 되게 그거 기분 좋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평생 살면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전국 규모로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놓는 데서 생활해 볼 기회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평생 군대 생활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아싸, 그래, 내가 과연 나의 체력이라든가 나의 사회 적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내 연배 또래에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나 된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남들은 그 훈련소 생활이 뭐 힘들다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하던데 저는 너무너무 훈련소 시간이 행복하고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군대는 시킨 대로 하면 되잖아요. 머리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훈련소에서 군대 생활은. 예.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하고 또 시간 되면 무조건 자잖아요. 아유, 쉽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그 직업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래, 내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인간인 것 같다. 재밌던데요. 뭐 전 군대 생활 정말 재밌었습니다. 예. 훈련소 생활도 재밌었어요. 훈련소에서도.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평택으로 이제 카투샤 훈련병으로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용산에서 특수병과의 그 카투샤들을 모집하러 그 모집병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영어 잘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가지고 겁 없이 손 들어가지고 제가 용산에서 8군 사령관, 그 감찰사령관, 통역관으로 제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 전 정말 화려했습니다. 나름. 왜냐하면 감찰사령관 통역병이었기 때문에 저기 판문점 JSA 판문점에서부터 저기 저 제주도에 가면은 거기 미군 휴양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도 또 기지도 있고 다 감찰을 하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막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뭐 별의별 거 정말 군대 생활 진짜 화려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군대 2년간 1년 몇 개, 거의 2년이죠. 그 군대 2년 동안 있는 동안 영어 책도 많이 썼고요. 군대에서 써갖고 나온 책이 오성식 생활 영어 5400. 그 책이 SOS 7200의 전신인데 그 책을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군대에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학 간 것처럼 화려한 군대 생활을 했죠. 근데 그 화려한 군대 생활을 하기까지 제가 3번의 군대를 가서 결국 그렇게 마감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얘기하면서도 그런 느낌이 드네. 참, 저 내버려두면요 밤새 떠듭니다. 정말 밤새 떠들어요. 물만 먹고 떠들 자신 있어요. 24시간. 내가 18시간도 떠들어 본 적 있어요. 18시간. 말하는 걸 이렇게 좋아할까, 남자가? 뭐 이렇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는 맞는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요, 제가 영어 저자가 된 과정, 굿모닝 팝스가 성공하게 된 과정, 또 지금 하고 있는 일, 유학사업, 뭐 이쪽에 성공하게 된 과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볼게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제가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거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 한 가지도 저는 수월하게 편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와본 게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전부 다 산 넘고 물 넘고 바다 건너고 산전수전 다 겪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수많은 그 우여곡절을 겪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맷집이 생겨서요. 실패도 두렵지도 않고 또 옛날만큼 실패는 안 합니다. 물론 조금 더 큰 실패는 하지만 또 오면 그런가 보다. 또 이제 또 시작됐구나. 아싸, 또 하나의 얘기거리가 생기네. 그럴 정도의 이제 맷집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정말 우리가 남들 이렇게 볼 때는 참 편안하게 거기까지 간 것처럼 혹시 보일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 개인적인 과정을 통해서 많이 느낍니다. 참 쉬운 인생은 없는 것 같더라. 근데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다 주고 나서 다시 돌아갈 것 같으면 돌아가냐면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늘. 왜냐하면 즐거웠습니다. 지나고 나면은 그런 것이 다 즐거운 거. 오늘도 이제 산에 가지만 올라갔다 또 내려갈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과정 때문에 올라가 땀 흘리고 이게 힘들지만 힘들고 난 다음에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야호 하는 그 기분으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혹시 오늘도 힘들고 이런저런 일로 많이 힘들고 또 실패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웃으세요. 웃고 그래 이거 과정이야. 내가 나중에 성공했을 때 우리 자식들에게 또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어 하고 이야기할 거리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중에 유튜브로 한번 성공담을 들려주세요. 많은 사람에게 또 귀감이 될 테니까요. 자, 가위바위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심혈을 기울여서 가위바위보 하자. 아싸. 자, 3번.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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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